시원하다. 분명 뜨거운 걸 먹는데 시원하다고 해요. 애들은 이해 못하는 어른들의 언어죠.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지나 위에 안착되는 그 순간 온몸에 온기가 퍼지면서 편안해지는 그 느낌. 우리는 그 시원함에 중독되어 있는 국의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한테 국은 밥상의 기본값이에요.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아침에 눈 뜨면 밥상에 국이 있어야 하고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거 한국 사람만 아는 그 기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국을 좋아합니다. 근데 결이 좀 다르죠. 한국처럼 맵기 국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도시락 하나, 주먹밥 하나로 한 끼를 뚝딱 해결하는 문화가 강하거든요. 비록 국에 대한 문화가 일부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일본인들도 국을 즐겨 먹습니다. 스시 오마카세에 가면 여러 종류의 국이 코스 사이사이에 나오고 일본 가이세키 요리에도 국은 코스에서 필수죠. 그렇다 보니 일식당에 가면 자연스럽게 국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드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타이밍에 국이 왜 나오는 걸까? 왜 맑은 국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 장국이 나오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국이라는 것이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과감히 스킵합니다. 하지만 일식에서의 국은 왜, 언제, 어떤 온도로, 어떤 순서에 내는지 수백 년에 걸쳐 설계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스이모노와 미소시루는 일본의 여러 국 중에서 스시 코스를 완성하는 대표적인 국이죠. 그리고 이 국들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요리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먼저 스시 오마카세에 가면 첫 번째로 나오는 국이 있는데 바로 스이모노입니다. 미들급 이상의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시미, 구이, 튀김 등 전체 요리들을 먼저 주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 맑은 국 스이모노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먹은 진한 맛들을 전부 지우고 스시를 처음 먹는 입으로 되돌리기 위함입니다. 스이모노의 뿌리는 일본 다도 문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차를 마시기 전 차 가이세키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차를 마시기 전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 제공되는 정갈하고 가벼운 코스 요리입니다. 기본 구성은 1즙 3채, 밥에 국 1개와 반찬 3가지로 이루어지죠. 이 과정에서 나오는 맑은 국이 지금의 스이모노로 이어졌습니다. 이 국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먹은 맛을 정리하고 말차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입을 초기화하는 것이죠. 입에 남아있는 맛을 씻어내고 다음 음식을 처음 먹는 상태로 되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시 코스 중간에 스이모노가 나오는 것도 이전에 먹은 맛을 정리하고 다음 스시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이모노의 재료는 다양합니다. 그중 제가 좋아하는 2가지를 넣고 만들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생합을 이용한 스이모노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생합과 쪽파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백합이라고도 불리우는 생합을 해감을 해줄게요. 해감은 조개 속에 있는 모래와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조개는 바닷속에서 물을 들이마시며 먹이를 걸러 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래가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소금물에 담가두면 조개는 바닷속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스스로 모래를 뱉어냅니다. 해감을 하는 동안 쪽파를 썰어줍니다. 생합은 조개 자체의 깔끔한 감칠맛이 생명이에요. 다른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그 맛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쪽파 하나만 넣을 거예요. 쪽파는 대파보다 향이 훨씬 순해서 생합의 섬세한 맛을 방해하지 않아요. 완성된 국 위에 올렸을 때 초록빛이 맑은 국물과 대비되면서 눈으로도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해감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생합 상태를 확인해 볼 건데요. 조개끼리 서로 탁탁 쳐봅니다. 맑고 단단한 소리가 나야 합니다. 소리가 탁하거나 둔하면 이미 죽은 조개일 확률이 높죠. 입을 닫는 반응이나 냄새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죽은 조개를 함께 끓이면 국물 전체가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껍질 표면에 붙어있는 이물질도 닦아내 줄 거예요. 이것도 국물 탁함을 막는 과정 중 하나죠. 생합 1kg 기준으로 물 1리터, 다시마 10g을 넣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면 이 비율 그대로 가면 좀 짤 수 있어요. 다시마 자체에 염분이 있다 보니 중간중간 물을 넣어 희석하면서 간을 맛보며 맞추는 게 좋아요. 불은 센 불로 끓이면 안 됩니다. 80도 정도? 기포가 살짝 올라오는 정도예요. 그럼 왜 약불이냐고요? 팔팔 끓여버리면 2가지가 망가집니다. 첫 번째, 조갯살이 질겨져요. 조개 단백질은 고온에서 급격히 수축합니다. 천천히 익어야 탱글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두 번째, 국물이 탁해집니다. 강한 열로 끓이면 조개에서 불순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국물이 너무 뿌옇게 변해버려요. 천천히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제 다 벌렸습니다. 이때 바로 차가운 물로 옮겨줍니다. 왜냐하면 꺼내도 잔열로 인해서 계속 조개가 익거든요.
차가운 물로 열을 차단해서 익힘을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담가놔도 안 돼요. 조개 안에 있는 감칠맛이 물로 빠져나가니까 적당히 식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위에 껍데기를 제거합니다. 생합살이 드러나네요. 탱글하고 윤이 납니다. 그릇에 생합을 담고 육수를 붓고 쪽파를 올리면 생합 스이모노 완성입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조개가 품었던 단맛과 감칠맛이 천천히 퍼집니다. 그리고 국물과 함께 들어온 쪽파는 씹는 순간 향이 톡 터지면서 맑은 국물 위에 점 하나를 찍죠. 오랜 시간 약불에 삶아진 조갯살은 조개가 국물 속에서 천천히 익은 시간이 그대로 부드러운 식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해지는 거죠. 깔끔하고 단순해서 스이모노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번엔 도미머리를 이용한 스이모노입니다. 생합 스이모노가 조개 자체의 깔끔함을 그대로 담은 국이라면 도미머리 스이모노는 결이 달라요. 도미는 기름기가 있고 머리에는 뼈와 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만큼 손질 과정이 훨씬 정교해야 합니다. 도미머리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요. 도미를 반으로 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뼈 안쪽까지 열이 고르게 전달되고 국물도 더 깊이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담가줍니다. 시모울이라는 기법이에요. 서리가 내린다는 뜻인데요. 뜨거운 물에 닿는 순간 표면이 하얗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과정의 목적은 하나예요. 도미머리에 남아있는 피, 점액질, 비린내 성분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국물에 들어가면 국물이 탁해지고 잡내가 나게 마련이죠. 뜨거운 물에서 꺼내자마자 칼로 비늘을 제거해줍니다. 손가락으로 뼈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세척합니다. 응고된 핏덩어리, 점액질, 남은 비늘을 하나하나 긁어내줘요. 이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가 국물의 투명도를 결정합니다. 시모오리까지도 마친 도미머리는 바로 물에 넣어 끓여도 되지만 저는 한 단계를 더 넣으려고 합니다. 숯불과 아브리를 통해 감칠맛을 좀 더 극대화해보려고 해요. 열이 표면에 닿으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 새로운 향미,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이죠. 국물에 깊이가 생기고 도미머리의 과한 지방도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겉면이 노릇하게 구워지면서 과한 지방이 제거되는 거죠. 도미머리는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지방이 과하게 국물에 녹아들면 스이모노의 맑고 섬세한 맛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걸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냄비에 물 800g, 다시마 8g, 무, 구워낸 도미머리를 넣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은 절대 팔팔 끓이지 않아요. 냄비 바닥에서 기포가 살짝살짝 올라오는 정도로 30분 정도 우려줍니다. 끓이다 보면 거품이 막 올라와요. 걷어내고 또 걷어냅니다. 국물의 투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걷어내주세요. 도미머리가 우려지는 동안 다른 재료를 손질해 볼까요? 대파입니다. 대파는 흰 부분만 쓸 건데요. 껍질을 손으로 뜯고 흰 부분 겉에 막을 제거한 뒤에 이렇게 칼로 파의 점액질을 긁어냅니다. 이게 막이 있으면 식감이 좀 질기고 점액질은 국물을 탁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채 썰어서 물에 담가 매운기를 빼줍니다. 대파의 자극적인 향이 도미 국물의 섬세한 맛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요. 참나물도 준비해줘요. 잎과 줄기를 분리하고 다 완성되면 위에 뿌려줄 거예요. 생합과 달리 향이 있는 것들이 좀 들어가네요. 이유는 도미는 기름기가 있는 생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대파의 순한 단맛과 참나물의 은은한 향이 도미의 기름기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무거울 수 있는 국물을 더 깔끔하고 산뜻하게 마무리해주는 거죠. 30분이 됐습니다. 채반으로 한번 걸러줘요. 그리고 면포를 올려서 한 번 더. 잔여기름과 구우면서 탄 것들, 미세한 찌꺼기까지 걸러내는 겁니다. 2번 이상 걸러야 비로소 맑은 국물이 완성되죠. 걸은 육수를 다시 냄비에 넣고 여기에 정종을 넣어 센 불에 3분 정도 더 끓입니다. 이러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남은 잡내를 같이 가져가요. 그리고 우스크찌 간장으로 간을 해주는데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맛을 보면서 색과 염도를 맞춰줍니다.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도미머리살을 담고 그 위에 준비한 대파, 참나물 줄기, 참나물 잎을 올리면 도미머리 스이모노 완성이에요. 맑지만 생합 스이모노보다 더 깊은 맛입니다. 뼈와 살이 오래 우러난 시간이 국물에 고스란히 담겨있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도미가 가진 감칠맛이 묵직하게 퍼집니다. 근데 무겁지는 않아요. 매운맛을 제거한 대파의 단맛이 국물과 어우러지고 참나물이 입안에 들어오면서 참나물의 향이 기름기의 마지막 흔적까지 가져갑니다. 뼈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도미머리살은 쫀득하면서 오래 우려낸 시간의 맛이 느껴지죠. 오마카세의 첫 네타는 보통 광어처럼 담백하고 섬세한 흰살 생선이 나옵니다. 자극이 거의 없는 생선이죠. 스이모노가 미각을 비워놓고 위를 따뜻하게 감싸놓은 이 상태. 그 위에 담백한 흰살 생선의 스시가 나오면 생선이 가진 아주 미세한 단맛과 질감이 온전히 그대로 느껴집니다. 셰프가 스이모노를 이 타이밍에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스이모노가 이처럼 미각을 비우는 국물이라면 미소시루는 다릅니다. 미각을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먹은 것들을 몸이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발효된 된장의 풍미와 따뜻한 국물이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미소시루 재료도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날 준비한 재료에서 보통 결정합니다. 저는 새우머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스시를 만들고 남은 거를 활용하는 거죠. 몸통은 네타로 올라갔고 머리는 버려질 수도 있었지만 이 머리 안의 감칠맛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미소시루를 만드는 겁니다. 새우머리는 먼저 구워줍니다. 수분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요. 날 것을 그대로 끓이면 불쾌한 비린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굽고 시작하세요. 열이 닿으면서 비린내는 사라지고 구운 향과 깊은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마무리는 토치로 해줄게요. 미소시루는 일본인의 4분의 3이 하루 한 번은 먹는 음식입니다. 오후쿠로노아지라고 해서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으로 삶 깊숙이 박혀있죠. 그렇다 보니 매일 아침 나에게 미소시루를 끓여줄래? 라는 프로포즈 멘트도 있습니다. 내 알을 낳아줘 보다 최악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미소된장은 처음에는 귀족들이 먹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국으로 끓이는 게 아니라 채소에 발라 먹거나 핥아 먹는 조미료였죠. 그러다 가마쿠라 시대에 사무라이들의 식사 철학인 일집일체가 자리를 잡으면서 처음으로 국 형태로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스시와 함께 국을 곁들이는 문화가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의미가 있어 미소시루는 언제나 식사와 함께 제공되고 스시 오마카세 코스에도 포함이 된 겁니다. 새우머리를 다 구웠다면 구운 새우머리에 1번 다시 1리터를 넣고 중불에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원래 미소시루는 1번 다시를 볶고 남은 재료로 만드는 2번 다시로 베이스를 가져갑니다. 1번 다시로는 스이모노를 만들고 남은 걸로 미소시루를 만드는 거죠. 같은 재료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1번 다시보다 더 강하게 끓여 뽑아낸 묵직하고 진한 감칠맛이 미소의 깊은 맛과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1번 다시로 미소시루를 만들게요. 새우머리 자체에서 깊은 감칠맛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2번 다시의 묵직함 없이도 새우가 그 역할을 대신 해줍니다. 10분이 됐으면 면포에 걸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카미소 30g을 풀어줍니다. 아카미소는 숙성기간이 길어서 색이 진하고 맛이 깊어요. 새우의 묵직한 감칠맛을 받아주기에 충분한 된장이죠. 미소시루는 지역마다 집마다 다릅니다. 두부, 미역, 조개, 버섯, 냉장고 안에 있는 걸로 뭐든 넣을 수 있어요. 정해진 정답이 없는 국물이죠. 하지만 오늘은 새우머리에서 이미 깊은 감칠맛이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재료를 많이 넣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재료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그 맛이 흐려질 수 있어서 골드팽이 버섯만 넣어서 마무리할 거예요. 탱글한 식감 하나가 묵직한 국물 위에 가볍게 얹혀지는 거죠. 자, 새우 미소시루 완성입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새우가 가진 바다의 감칠맛이 된장의 깊고 구수한 맛과 만나 환상적인 맛을 만들어냅니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묵직하면서도 편안합니다. 날것의 생선을 계속 먹어온 위장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에 조용히 풀려나갑니다. 스이모노가 맑고 섬세하게 비워주는 국물이라면 미소시루는 깊고 따뜻하게 채워주는 국물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코스 안에 있는 겁니다. 늘 나오는 것이다 보니 그냥 서브로 나오는 서비스 품목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메인의 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설계된 국물이었던 거죠. 스시 한 점을 만들듯 쿡 한 그릇에도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까요? 구독과 하이프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